제가 종이 톱밥으로 종이 톱밥하고 펄프 이런 것들을 합하거나 각각 따로따로 해서 만들고, 거기다 뭐그 속고보드나 기종의 뭐 합판 같은 것들도 방수 처리를 하거나, 이것도 방수 처리를 그냥 종이 톱밥으로 만드시고 거기다 튼튼하게 해서 뭐 플라스틱 알갱이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자 다양한 알갱이를 집어넣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플라스틱 알갱이 같은 것들도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것도 강판도 그렇게 만든다고. 강판도 어 강판도 뭐 이렇게 안에, 그렇죠, 뭐 사각 알갱이, 세모가 됐든 네모난 알갱이를 집어넣고 강력한 결합 구조를 만들거나, 또는 가로, 세로, 또는 X자 또는 기역자 상관없어요. 여러 방향의 알갱이들을 섞어갖고 위에 샘물을 덮고 이렇게 식으로 하나로 결합체로 만들어주면은, 몇 겹으로 했을 때 엄청난 반탄력과 더불어 내지 강진,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 구조의 강판이 만들어지거나, 뭐 전차 같은 거 포탄 맞을 때 이렇게 튕겨나가거나, 그럴 때는 이제 볼록이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볼록이 구조들을 안에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볼록이들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그냥 강판 자체를 갖다 해도 되지만 볼록이들을 아예 가공을 하는 거예요. 가공을 만들어서 볼록이 안에 볼록이 영수철에 있는 것처럼 볼록이 해갖고 그냥 그 알갱이를 섞어줘도 상관없어요. 네, 그런 방식으로 하면 좀 더 가공이 쉽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강판을 만들면, 뭐 가로 액션, 좀 강판 중에서도 좀 센 심지가 좀 질기고 센 다양한 것들을 심어가지고 가로 세로 X자로 심어가지고는 또한 다양한 방향으로 심어서 튼튼하게 결합시켜주는 강판 만들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강판 만들기 알루미늄이나 뭐 텅스텐이나 다양한 뭐 가벼운 금속 소재를 결합을 시켜가지고 가벼운 강판을 만들거나, 목적을 따라서 아까 금속을 결합시켜서 심지를 가로 세로 이렇게 하든지 조그만 알갱이를 집어넣든지, 이렇게 해서 다양한 강판을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시에 플라스틱 판을 안에다가 플라스틱 알갱이를 막 네모나게 세모나게 막 집어넣어가지고 알갱이를 만들거나, 골프공 안에도 제가 예전에 얘기를 했듯이 이런 플라스틱 알갱이들을 집어넣으면 골프공이 엄청나게 반탄력이 좋은 골프공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 단단하면 멀리 못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소재의 플라스틱을 뭐냐면 볼록이 안에 볼록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동그란 알갱이들을 안에다 집어넣어주면은 골프공이 엄청난 반탄력과 더불어서 멀리 가고, 골프공 홈 자체를 그렇게 안 해도 조금만 파줘도, 홈 파는 기술이라고 좀 알겠어요. 골프채 안에도, 골프채 헤드 안에 홈을 이렇게 파주면 가로 세로 금을 내주고, 가로 세로 이렇게 금 내주고 홈을 갖다가 조금씩 골프공 홈처럼 다다닥 이렇게 해주면은 엄청난 장타가 나오고, 자료에는 제 특유의 대나무의 매듭 구조는, 대나무는 얇지만 매듭 구조는 약간 밴드처럼 두텁게 돼 있거나, 각각 그 뭐랄까 그 공구를 다 수공구에 다 들어가요. 이 힘을 축적하고 증폭시키는 기술인데, 와인 막에 딸 때도 너무 얇아갖고 힘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나무 매듭처럼 두텁게 해주면 힘이 증폭되면서 이렇게 축적 증폭되면서 힘을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이것을 제가 그 자연 환경을 연구를 하면서 힘을 축적하고 증폭하는 구조가 있다라는 것을, 도르래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모세관 현상도 그렇고, 이런 대나무 매듭과 자연 현상을 보다 보니까 모든 물길이 움직일 때 크고 작은 이런 이렇게 통로 자체를 이렇게 좀 크게 만들거나 좁게 만들거나, 이런 수많은 변화를 주게 되면 그 자체가 물길을 전기 에너지나 석유 이런 그 에너지를 쓰지 않고 자연적으로 힘이 축적되고 증폭된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그것을 자연을 연구하고 보면서 관찰을 하면서, 이게 저절로 물길이 흐르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가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발견을 하고, 그것을 산업 제품, 각종 제품과 부품에 결합시킨 것이 매듭 기술입니다.
매듭 기술은 이렇게 얇을 수도 있고 아주 대나무 매듭처럼 얇지는 않아요. 그러면 쓸 수가 없겠죠. 약간 두텁거나 크거나 길이가 각각 틀려요. 제품마다. 또는 두텁거나 이만한 길이다. 그럼 다음에 이만한 길이를 만들거나 이렇게 길이를 각각 틀리게 만들거나 두께를 틀리게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힘이 축적하고 중폭된다는 걸 알았어요. 물길 안에서도 이렇게 이만한 통로가 있으면 그다음 물길은 좁게 만들어 준다든지 그다음에 약간 그렇죠. 동그란 그 형태도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동그란 형태를 만들어 주면 그 안에서 또 힘이 또 다르게 변화를 일으켜서 축적하고 중폭시켜 주는 힘이 각각 다 틀립니다. 이렇게 해서 힘을 좁고 넓게 또는 두텁게 얇게 이런 식으로 전기선 같은 것도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만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이게 대나무 매듭건조인데 제 나름대로 이제 창조적인 생각을 발휘해서 그럼 이렇게 힘을 크고 이게 약간 길이가 길고 짧은 거, 좀 더 짧은 거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는 건 이게 전기선 구조인데 전기선이 한 2m, 또 10m, 이렇게 20m 될 수도 있고 각각 틀린 전기선을 두께가 틀린 전기선을 각 기계마다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축적되고 중폭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현상 어떤 대나무 매듭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응용하고 나름대로 그 기술을 적용하고 구체화시킨 기술이 것이다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연현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자연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나름대로 창조적으로 응용하고 중폭시키고 응용하고 그 기술을 갖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확대를 시킨 결과가 바로 매듭 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현상을 이게 뭐 대나무 매듭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대나무 매듭 얇죠. 이게 대나무 매듭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있을 수가 없겠죠. 이건 전기선 구조이고 동시에 물길도 수력도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몇 킬로미터 갈 때 광물의 양만 한 바가지는 못 가죠. 광물의 양이 충분하기만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축적 중폭시켜서 할 수 있고 바닷물을 끓여서 수력을 할 때도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게 되면 멀리 가면서 이렇게 힘을 축적하고 중폭시킬 수 있습니다. 대나무 매듭 구조는 이렇게 두터울 수도 있고 얇을 수도 있고 통로 구조를 자체를 서로 변화를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또는 동그란 미술 수도 있어요. 각각 제품에 따라서 이런 매듭 구조가 존재한다. 층층이 기술도 이것도 자연 현상을 보고 제가 나름대로 응용하고 그것을 중폭을 시킨 창조적으로 만들어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연 현상을 보고 그걸 똑같은 구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래서 활용을 시켜 내 나름대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서 이런 기술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동차 바퀴 돌릴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디스크 패드를 이게 좀 얇겠죠. 디스크 패드는 두 겹을 해도 되고 세 겹을 해도 한 겹으로 일체화시키는 한 겹의 구조로 해가지고 꽉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그런 이렇게 층층이 계단식 산에 있는 밭에 같은 거 계단식 층층이로 만들어요. 크기가 서로 틀린 것을 이렇게 만들면 이미 축적하고 중폭된다는 거 알았어요. 이렇게 이쪽은 회전축을 돌리기, 이쪽은 바퀴축을 돌리기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이것도 제 특유의 구조입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여기 분사관, 연료 분사관 안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 가지고 안에 세로금이 있고 가로금이 있고 이것을 연료를 쪼개지는 이런 건데 이건 빨대 구조에 되더라고요. 일회용 빨대에도 이 똑같이 들어가지 않지만 나팔관처럼 살짝만 밑에 빨대에 빨아들이는 것을 해주고 위에 빨대에다가 매듭 처리를 살짝 주면은 대나무 매듭처럼 아주 얇게 해도 상관없고요. 매듭을 좀 주면은 거기서 힘이 축적돼 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힘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일회용 빨대도 이건 연료 분사관을 확대시켜 놓은 거예요. 밑에 세로금을 통해서 쪼개 놓고 가로금을 통해서 연료를 퍼뜨려 주는 구조. 이것도 제 특유의 연료 분사 구조가 되겠습니다. 세탁기에도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세로금을 넣어 가지고 세탁물을 위로 띄어 올리는데 제가 사용을 저때 한번 했었죠. 이게 제 특유의 구조라는 거예요.
자연현상을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자연현상을 보고 그것을 내 나름대로 창조적으로 만들어내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연현상에는 없는 거예요. 자연현상이 없는 건데 제가 그것을 보고 저런 식으로 움직이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창조적으로 응용하고 중복을 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면 세탁기에도 이렇게 밑에는 두텁고 위에는 얇은 이렇게 세로 구조에 밑에 이렇게 세로죠. 세로 구조를 옆에 통에 탁탁 촘촘히 많이 박아 놓으면 세탁물이 위로 뜨면서 뭉치지 않아요. 이렇게 갈라주는 현상. 그렇죠. 이런 세로금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연료를 갈라주는 현상처럼 세탁물도 똑같이 갈라주면서 위로 띄우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세탁물을 이렇게 대나무 매듭처럼 통 안에 잔뜩 넣어놓고 밑에는 두텁고 위에는 얇아야 되겠죠. 세로 구조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딪히면 세탁도 잘 되고. 세탁 세제도 제가 소금과 식초를 사과식초를 넣어서 하면 잘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이킹 소다 같은 거하고 소금하고 탈취제로 넣어서 넣을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층층이 구조도 있고, 층층이 구조는 이런 식으로 변형되어서 풍력 발전에도 사용됩니다. 이게 네모날 수도 있고 세모날 수도 있고 상관없습니다. 크기가 각각 틀린 넓고 중간 좁고 그다음 매듭 구조 이런 식으로 해서 풍력을 하고 홈을 여기다 파줍니다. 골프공 홈처럼 적당하게 파줘서 바람을 받아들여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밀어주는 구조가 되겠죠. 홈을 파주면 그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은 자연현상을 보고 이제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응용하고 창조하고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어디 자연현상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없지. 그 다음에 하류로 내려가서 물이 하류로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죠. 이런 식으로 하면 하류로 내려가서 위로 올릴 수 층층이 조금씩 해서 층층이 올려줄 수 있다라고. 이게 이것도 층층이 구조입니다. 한 계단 올라가면서 이렇게 힘이 중폭되는 구조. 이것도 반도체 설계 기술에도 사용될 수 있다. 이런 발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층층이 구조가 좀 떨어진 채 이런 식으로 반도체 구조에 사용될 수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도체 구조 안에 이런 식으로 특히 동그란 점을 찍어 사각점을 찍어 반도체 설계할 때나 기판 설계할 때 들어가면 그렇죠. 이것은 힘을 중첩시켜주는 매듭 구조인데 저는 중간 저장소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힘을 축적해주고 다시 한번 앞으로 더 나가게 해주는 힘을 축적하고 축복하는 구조로서 이건 중간 저장소라고 제가 부릅니다. 여기다 매듭 구조를 줄 수 있고요. 자, 이거 서로 손이 틀린 여기가 이쪽 자체에도 매듭을 줄 수 있고요. 서로 틀리죠. 두께가 틀린 전기선이 될 수도 있고 구리선이 될 수도 있고 반도체 설계나 이럴 때들은 이런 모양이 들어갑니다. 힘을 축적해서 옆으로 퍼지게 해주는 이런 중간 저장소 역할. 이것도 매듭 구조의 변형이죠. 대나무 매듭 구조가 어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없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형태로 제가 응용하고 가공하고 창조적으로 만들어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자재로 다시 돌아가서 톱밥과 펄프 이런 것들을 플라스틱 아델갱이와 결합해도 되지만은 돌가루하고 결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각종 보석, 싼 보석 있잖아요. 싼 보석이나 싼 보석 같은 거 아니 응용을 해가지고 싼 보석 아주 싼 거 있잖아요. 화려한 거. 뭐 필요하면 옥 같은 것도 그렇죠. 옥도 같은 것도 할 수 있죠. 옥이 색깔이 좋은 돌들은 좀 더 가루 형태로 수입을 하면 더 좋고요. 그걸 갖다가 이제 붙여줘도 되고 뭐 기능성을 몸에 좀 좋다 그러면 기능성을 더해줄 수도 있는 거고. 일단 뭐 조개 껍데기 같이 조개 껍데기가 좀 무지개색 나타나는 것처럼 반짝반짝 그리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외국의 조개 껍데기를 그렇죠. 갈아가지고 그걸 가져가 돌가루하고 섞어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미적 간격을 더해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응용 버전이죠. 이게 톱밥 팥반 자체도 되지만은 그러니까 플라스틱하고 알갱이를 결합할 수도 있고, 녹슬지 않는 금속 소재하고도 결합할 수 있습니다. 녹이 있으면 안 되죠. 녹슬지 않는 금속 소재하고도 알루미늄입니다. 뭐 텅스텐이다.
뭐 굴이다, 뭐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결합해 줄 수 있다. 그래서 폴프하고도 결합해 줄 수 있고요. 이렇게 결합하는 구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톱밥합판에서 넘어서서 톱밥합판을 방수 처리해 준다고 예전에 한 말씀했죠. 톱밥합판과 종이폴프 합판 이것도 방수 처리를 해야 된다고, 불연 처리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기존의 합판을 대신할 수 있다고, 석고보드 같은 거를 여기다 대서 돌가루나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보석도 좀 싼 거, 원하는 비싼 걸 원하는 사람들은 보석 가루를 섞어서 환상적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빛이 나게끔. 뭐 영업 장소나 특이한 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더 나가서 조개 껍데기 같은 것도 같이 섞어가지고 반짝거리게 만들어주면, 촌스럽지 않게 외국 거를 사용해도, 외국 거는 조개 껍데기 이쁜 게 참 많은데 우리나라 건 조금 좀 약하죠. 그 다음에 건축 소재로서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자갈 섞은 버전, 이런 것들도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도 자갈 뭐 대중소로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몰탈이죠 일종의. 한꺼번에 이런 것도, 이것도 전 세계 특허가 되겠습니다. 볼트 나사, 볼트 나사 부분은 이렇게 서로 간격이 틀린, 위는 넓고 아래는 좁고, 회전 구조, 나사선 자체가 중간 정도, 그 다음에 좁고 촘촘 이런 식으로 서로 간격을 틀리게 한 회전 구조를 넣어서 나선형 회전 스크류 구조를 넣어가지고 나사를 결착한다. 석고보드는 좀 더 간격을 넓게 하고 일반형은 좀 좁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 십자나 일자에게는 가운데 홈을 파주면 회전 구조가 된다. 그래서 강하게 이렇게 체결이 되는 거죠. 바깥에 홈을 좀 파주면은 십자가 됐든 일자가 됐든 밑을 좀 홈을 좀 파주면 강하게 결착이 되어서 돌아간다. 볼트도 살짝 사선 구조를 위로 올려주면 체결이 잘 된다. 볼트가 잘 풀러져요. 이게 제일 단점입니다. 이 부분도 제한이 됩니다. 콘센트도 누워서 이렇게 위로 꽂는 게 아니라 옆으로 꽂는 콘센트, 그것도 제한이 됩니다. 백열 정도의 필라멘트에 이 대남 매듭 구조 같은 이 밴드 같은 매듭 구조를 주면은 보다도 빛이 많이 가고 오래 갑니다. 이건 히터의 열선에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히터 열선에도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에어컨에도 제가 에어컨을 응용한 온풍기 만들 때도 이렇게 온매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 통로에 금속으로 된 이중관을 금속으로 다시 한번 금속관으로 다시 덮어서 히터 코일을 담는다 그랬죠. 히터 코일을 감아가지고 할 때도 거기도 코일 매듭 구조를 줘주면 훨씬 더 발열이 잘 되고 빠른 시간 내 같은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상승한 빠른 시간 내 온매를 더워서 데워가지고 온풍기, 사실상 증방기, 원래는 이름은 증발기지만 그쪽으로 가가지고 열을 내뿜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것도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영수철이 뭐 10개가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몇 개가 들어가게 모든 선박과 자동차 쇼바, 영수철, 그 다음 매트리스, 침대 매트리스에 영수철을 들어가는 구조에다가도 매듭 구조를 대남 매듭처럼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붙여주면 힘이 이렇게 축적되면 옆으로 퍼지면서도 이렇게 강하게 반탄력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기술인 것입니다. 그런 것은 과거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수철을 몇 개를 놓든지 그것은 제 구조입니다. 영수철 밖에 영수철을 달아가지고 몇 개를 놔줘요. 영수철을 이렇게 선에 매듭 구조 같은 사각이든 동그랗든 네모나든 상관없습니다. 형태는. 사실상 매듭 구조로서 힘을 축적하고 중복시키는 그런 구조가 있다면 그것은 제 특허를 침해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공개를 하면 꼭 조금만 변경을 시켜갖고 자기들이 다 해먹으려고 그러는데 참 난감합니다. 저는 대나무 기술 자연현상을 보고 한 게 아니라 자연현상을 보고 응용하고 가공하고 창조적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거기서 틀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이렇게 선풍기 날개도 이렇게 보조 날개를 조금 주고 가운데를 좀 밑에 회전축에 약간 두텁게 하고 넓게 하고 보조 날개를 어떤 형태가 됐든 주면 더 강하게 돌아가거나, 다중 프로펠러 방식으로 2개, 3개, 4개 선풍기, 환풍기, 그다음에 배 프로펠러 이런 데도 다중 프로펠러가 들어가거나, 드론에도 다중 프로펠러, 헬리콥터 같은 데도 보조 날개 달라주고 다중 프로펠러로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같은 회전축이 여러 개를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잠수함에도 저 소나 피해가지고 이렇게 관 안에서 회전축이 돌아가는데 프로펠러 모양이어도 상관없고 일체형 믹서기처럼 일체기처럼 이렇게 강하게 회전을 시켜주신 일체형으로 프로펠러 하나의 형태로 만들어서 해도 상관없다. 그러면 소나를 피해서 이렇게 근데 배수관이 여러 개겠죠. 거긴 분사관이라고 해야 되는데 조용히 여기서 물기를 돌려서 이렇게 돌려 움직이는 거죠. 거기다 더해서 10가지 더해주면은 그렇죠. 그 일종의 그 스크류 열 구조가 되겠습니다. 일종의 열 토네이도 현상을 일으켜 줄 수 있습니다. 10가지 그냥 물길로만 이렇게 배 잠수합니다. 그럼 물로만 돌리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열을 갖다가 같이 공급을 해줘 갖고 열로서 내뿜어 주면은 훨씬 더 많이 나갑니다. 네, 다중 프로펠러 방식은 보트에다가도 공기부양장 같은 것도 합자해 갖고 한꺼번에 추력을 많이 일으켜 줄 수 있습니다. 그 하나의 일체형일 수도 있고 다중 여러 개의 프로펠러로서 힘을 축적하고 증폭시키는 구조. 이건 쿨링 시스템에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기계에 있어서 엔진의 열을 한꺼번에 날려주는 식으로 프로펠러를 몇 개 컴퓨터 CPU에도 들어가서 프로펠러 몇 개 달아서 2개나 3개, 10개도 뭐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병렬 구조 옆에 또 하나 놔도 되고. 그 다음에 공냉식으로 들어가는 건 공냉식과 순냉식을 같이 제가 결합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순냉식도 기존에 그렇죠. 냉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냉매가 있으면은 거기다 그렇게 그것은 냉매 양을 좀 더 늘려가지고 약간 더 크게 냉매 양을 갖다가 옆에다가 또 순행식으로 하나 더 해결해도 되죠. 백렬식으로 배가치래 비행기처럼 큰 데는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몇 개 나가지고 병렬식 구조로 숫자로 만나거나 여기서 나오는 관 자체를 여러 개로 만들어 기존보다 2배, 3배로 만들어 가지고 양을 많이 늘리는 거예요. 늘려가지고 빠르게 시키고 거기다 금속 매듭 같은 것도 좀 차갑게 보다 시켜진다. 일단 이렇게 쿨링 시스템으로 회전한 날개 해가지고 좀 보다 더 시켜주면 보다 더 빠르게 과열 문제, 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엔진 열 같은 것이 쉽게 시켜주죠.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꼭 변경을 시켜가지고 지네들이 다 하려고 이게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 이게 기술도 주기가 싫으니까 조금만 변경을 시켜갖고 이렇게 해먹으려고 좀 답답하네요. 네. 지금 매듭 기술과 충충이 기술 이런 종류의 모든 것들 통로 안을 되게 회전식 나사 구조로 통로 안을 만들어주는 이런 모든 함포 만들 때 기술 함포 만들 때는 충충이처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함포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길게 뽑아내는 함포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길게 뽑아내. 이것도 층층이 구조로 만들어요. 5개든 6개든 7개든 안에를 회전 나사식 스크류 구조를 주면 엄청나게 함포가 멀리 갑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모든 산업과 부품 제품들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모터도 층층이 기술로 이런 식으로 2겹이나 3겹의 층층이 기술로 해서 돌아주면 엄청나게 파워가 이게 좀 얇겠죠. 모터 잡아주는 부분 돌려주면 엄청나게 파워가 증폭됩니다. 이런 것도 제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브라자 같은 것도 제가 옆에서 여기서 결착을 시켜주는 찍찍이 브라자가 있다고 저 말씀. 2개가 됐든 1개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결착을 시켜주면 훨씬 더 편합니다. 기존 브라자 형태에서 여기서만 끈을 만들어요. 허리띠 벨트, 찍찍이 허리띠 벨트도 있고 옷 자체를 그냥 찍찍이 허리띠 벨트로 만들어줘서 이렇게 딱 체결하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딱 바지 입을 때 이렇게 이거를 그렇죠. 이거를 갖다가 체결 자체를 여러 군데 할 수 있게끔 하나, 둘, 셋 이렇게 딱 그게 맞춰주려니까 힘들잖아요. 좀 느려가지고 체결하는데 좀 이게 그것도 형태는 이렇게 쇠 구조로 돼갖고 체결하는 데 있잖아요. 바지에 체칼 바지 입을 때 그거를 하나, 둘, 3개를 좀 나가지고 그거 좀 풀어야 되는데 배가 나오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아예 그냥 없애고 이거를 그냥 그 부분을 얇은 이게 원래는 이제 이걸로 딱 잼매야 되는데 이게
지퍼를 올리고 여기서 찍찍이로 이렇게 딱 닫고 미니 찍찍이가 있고요. 허리띠도 미니 벨트 이렇게 된 옷도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런 식으로 해갖고 편하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전세계 제 특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코팅 장갑 손에다가 이렇게 이런 매듭 부분에 코팅을 빨간 코팅 있죠? 일회용 장갑 여기 가로 세로 세로의 이런 형태를 줘가지고 코팅을 해주면 엄청 공사가 잘 됩니다. 지금 있는 것은 약간 미끄럽죠. 그래서 저거는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면 군대에서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이디어가 참 많은데 말이죠. 예. 남의 아이디어를 꼭 가지고 보면 도둑질하더라고요.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